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리빙 베네핏이라고 아십니까? 리빙 베네핏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예. 자, 오늘은요. 블루 앵커 재정보험에서 나오신 우리 그레이트 송님과 함께 요 리빙 베네핏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막 질문을 쏟아내가지고 오시자마자 조금 땀을 흘리셨는데 저희도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네. 정말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 어떤 좋은 정보를 좀 오늘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먼 거리 해주셨습니까? 네네, 오늘 전해드릴 정보는요. 네. 케이스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케이스 좋죠. 40세 여성분이셨는데 암에 걸리신 거예요. 어머. 네. 네, 암에 걸리셨는데 네. 이분이 월 보험료 35불로 이제 기간성 생명보험이라고 해서 텀보험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가입돼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보통 암에 우리가 진단을 받게 되면 예전만큼 직장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키모도 받으셔야 그렇죠. 되고. 네. 키모도 받으셔야 되고 네네. 방사선 치료도 받고 그렇죠. 심지어 수술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면 직장생활이 좀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사망하지 않으셨는데 사망 보상금에서 18만 불을 미리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오. 얼마를 받으셔야 되는 건데 원래 사망 보험금이 얼마인데요? 네, 보험금이 원래는 이분이 이제 30만 불 보험금이셨어요. 사망 오. 보상금. 이야. 네, 18만 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네. 생활비 걱정 안 하시고 치료에 집중을 하시면서 너무도 감사하게 네. 완치가 되신 거죠. 그래서 직장생활 복귀하셨거든요. 네네. 혹시 이런 생명보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생명보험이라는 게 자체가 단어가 그렇지. 그죠. 사망을 하실 때 나오는 게 생명보험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망을 하지 않는데 보험금이 나오는. 이제 전통적인 생명보험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게 화두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아, 살아있는데 사망 보상금을 미리 받는다고 그런 생명보험이 있어? 그러니까요. 라고 지금 이런 화두를 던지는 질문인데 네네. 예, 있습니다. 뭐냐면 리빙 베니핏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말 그대로 리빙 베니핏이란 게 살아있을 때 받는 혜택이란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산을 생명보험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몸이 생각보다 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작은 우산을 쓰고 비 오는 날 걸어가면 제 옷이 많이 젖겠죠. 그렇죠. 비바람이 치면은 또 젖을 수도 있어요. 우리 바람이 갑작스럽게 불지 나 지금 바람 불 거야 라고 절대 불지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갑작스러운 위험에 우리가 있는데 이 리빙 베니핏이라는 게 생명보험이랑 우산의 사이즈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큰 우산을 쓰고 있으면 아무래도 비에 젖을 확률이 낮겠죠. 그렇죠. 그죠? 네. 작은 우산보다. 그래서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통적인 생명보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족들에게 사망을 하면서 사망 보상금을 남겨주는 거에 목적으로 포커스를 많이 잡았어요. 그렇죠. 가입을 한다고 하면. 그 이유죠, 사실은. 예, 그렇죠. 예. 근데 리빙 베니핏은 암과 같은 중대 질환에 네.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사망하지 않더라도 사망 보상금에서 미리 돈을 빼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아도 살아 있으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생명보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그렇지. 뭐 남은 가족이나 이런 네. 친지에게 남겨주는 어떻게 보면 유산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유산 그렇죠. 예, 뭐 그렇게 생각하죠. 그걸 예. 말뜻은 내가 무슨 말씀하신 병에 걸리거나 일을 활동을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될 때는 네.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불짜리 생명보험에 그렇죠. 가입이 돼 가입돼 있어도. 있는데 내가 너무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됐는데 생활비 때문에 빚은 지고 있고 그렇죠. 내가 죽지 못해서 사망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생활의 질의 문제가 있죠. 사실 조금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혼자니까 생명보험을 들 이유가 없는 게 갑자기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런 반응 아니야. 이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이랬어요. 그 리빙 베니핏이 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귀여워. 혼자 감사합니다. 귀엽다 그러시고 너무 리얼했죠, 리얼. 진짜로 우리 그레이스 느낀 예. 거예요. 뭐냐면
혼자이신 분들이 네. 사망보상금으로만 의지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사는 게 터프한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미국만 해도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암이라든지 에이즈 발생률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가장 큰 문제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혼자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리빙 베니핏이 있다면 네. 적어도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은퇴 계획대로 갈 때 재정적인 문제가 갑자기 생겨버리면은 네. 계획대로 갈 수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리빙 베니핏이라는 게 이거는 가족의 숫자라든지 구성원에 상관없이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생명보험 들 생각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이제 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그렇죠, 누구한테 뭐 물려줄 만한. 뭐 자식들한테 주거나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아, 그럴 수 있죠.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지금 이 리빙 베네핏 아까 예를 들어주시고 이러시니까 네. 네. 요거는 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도 그럼요. 공부를 좀 지금 말씀을 좀 잘 들어봐야 되겠다. 네. 이제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 암 완치율이 이미 10분 중에 7분이 넘었어요. 미국에. 암 진단을 받고 이제 보통 우리가 5년 이상을 생존하시면 이제 네네. 암 완치율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네네. 근데 암 완치율이 70%가 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에 걸려서 소득이 없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을 때 대책이 있냐는 거예요. 네네. 이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리빙 베니핏이고 그것도 이 리빙 베니핏 자체가 특별하게 막 그 비싼 생명보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프리미엄 자체가 엄청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죠. 주는 게 많은데 가져가는 것도 많지 않겠냐. 그렇겠죠. 기본죠. 네네. 어떻게 회사가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조금 받고 많이 장사하겠어. 주겠느냐. 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네. 너무도 감사하게 리빙 베니핏이라는 것 자체가 네. 기간성으로 그러니까 단기간 혹은 뭐 장기간 네. 기간성으로 하는 보험에도 있고요. 종신형, 그러니까 평생 보장하는 종신형 보험에도 리빙 베니핏이 있어요. 즉 오. 리빙 베니핏은 보험료를 얼만큼 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생명보험 자체에 리빙 베니핏이 있냐 없냐로 우리는 접근해야 돼요. 그럼 생명보험을 들 때 네. 리빙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요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렇죠. 리빙 베니핏이 있는 걸 봐야죠. 리빙 베니핏이 없으면 과감하게 뒤돌아서셔야 됩니다.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이 리빙 베네핏이라는 게요. 뭐 리빙 베네핏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디테일해지고 좀 더 이제 보장 커버리지가 더 넓어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더 디테일해졌죠. 아무래도 뭐 역사상으로는 뭐 처음 시작한 회사도 오래전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최근 보험에 리빙 베네핏은 사실 필수적이죠. 네.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아마 저랑 비슷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어릴 때 이렇게 좋으신 분을 만나서 저는 생명보험을 다뤘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했겠죠. 근데 이런 게 없어요. 제가 분명히 알아요. 이건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예, 그때는 많이 보기가 어려웠어요. 왜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 많은 분들이 나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생명보험은 있지만 리빙 베네핏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많죠. 그렇지. 지금 가입하신 분들 대부분 저하고 상담 받으시면 네. 거의 없으신 분이 그쵸.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근데 보셔야 돼요. 있다고 많이들 믿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통장 안에 이제 돈이 쌓이듯이 보험 안에도 현금이 쌓이는 걸 생각해서 현금을 뺏어 쓰신다고 이제 많이들 배우셨으니까 네네네. 이게 리빙 베니핏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건 리빙 베니핏이 아니에요. 예, 그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너무 비싸지 않은 보험에도 리빙 베니핏이 있고 네. 그리고 또 보험료가 얼마나 부담이 없는지를 제가 한번 실제 보험료를 좀 따져보면서 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사망보상금 50만 불을 30년 동안 리빙 베니핏하고 함께 보장받는 텀, 그러니까 기간성 생명보험이라고 했을 때 35세의 건강한 남자의 경우는 월보험료가 38불이에요. 우와. 예. 그리고 40세의 건강한 여자분은 월보험료가 44불입니다. 그리고 45세의 건강한 남자분은 약 83불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50세 건강한 여자분의 월 보험료가 약 104불이에요. 그러니까 50세 여자분 같은 경우는 30년을 보장받으니까 80세까지 보장을 받겠죠. 그래서 보험료는 한 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네. 104불을 내시면서 이제 뭐 암과 같은 중대 질환에
보호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이 기간성 생명보험으로 리빙 베네핏 준비하시면은 또 사망보상금 대비 보험료가 좀 부담이 없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알고 잘 선택하시면 되시겠죠. 네. 아 정말 이렇게 부담 없는 월 보험료로도 이제 사망 보상금하고 리빙 베네핏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게 너무 매력적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리빙 베네핏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들어가면 이제 시스템을 조금 이제 이해가 되면은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게 모두가 이해되세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리빙 베네핏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암과 같은 중대 질환이 발생했을 때 지급이 된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사망하지 않고도 사망 보상금에서 돈을 내가 미리 빼서 쓰는 개념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몇 퍼센트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그거는 회사마다 또 달라요. 회사마다 다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망 보상금에서 돈을 미리 빼서 쓸 거니까 사망 보상금이 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도 클 크겠죠. 확률이 크겠죠. 높겠죠. 그죠? 네. 이거를 먼저 딱 마음속에 두고 그 다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줄 때 이제 어떻게 줄 것이냐를 네. 보면 우리가 지금 생명보험 가입하셨다고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아마 뭐 어렸다고 할지라도 건강에 대해서도 알아봤을 거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죽을 확률,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지 낮은지를 보고 그거에 그렇죠. 따라서 보험료를 측정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근데 마찬가지예요. 리빙 네. 베네핏도. 지금 신청한 클레임을 하신 가입자가 리스크가 있는 상태가 높을수록 지급액이 큽니다. 노출이 그 오히려 리스크가 큰데 지불이 리빙 커요? 베네핏 지급액이 더 커져요? 그렇죠. 왜냐면은 제 사망하면 원래 받을 돈이잖아요. 그죠? 내가 사망하면 원래 받을 돈이었는데 미리 주는 건데 위험해. 지금 상황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만큼 더 써. 라고 더 주는 거죠. 뭐야 그래요? 친절한데? 네. 친절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이거죠. 돌아가시고 다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리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먼저 쓰시겠습니까?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제가 하나 그러면은 만약에 만약에 30만 불인데 18만 불을 아까 쓰셨어요? 네, 텀 보험이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기간성 보험으로 이제 리빙 베네핏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리빙 베네핏 지급액을 받는 케이스가 발생이 되면 그다음 돈 받으시고 바로 보험은 해지하십니다. 본인의 약간 베네핏을 정말 챙기시고. 그렇죠. 보험 조금 어렵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네. 진짜 전문가 우리 그레이송 씨처럼 계속해서 이 전문적으로 이거를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진짜 개인적으로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럼 좋죠. 왜냐면은 보험이라는 것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가 자동차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자동차든 한국 자동차든 겉모양은 똑같이 보이고 매년 나오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계속 조금씩 뭐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도 예. 매년 이제 보험 회사별로 보험 상품별로 조금씩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캐치할 수 있는 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 네. 아무래도 준비하는 거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네. 그럼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리빙 베네핏 보장이라는 게 네. 자, 생명보험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가입을 오늘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네. 근데 막 일주일 있다가 무슨 암 진단을 받거나 이런 건강상 그런 적시로를 받게 되는 짧은 시간 내에 네. 문제 없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텀이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자, 이게 보험이라는 개념이 조금 잘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험의 매력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보험의 매력은요. 네. 약간의 개모임에서 개돈 받는 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순번 1번으로 개돈을 타게 됐을 때 네. 보시면 내가 낸 돈에 비해서 많은 돈을 받죠. 그렇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한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의 비용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약속한 보장과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마치 그 개모임에 들어가서 1번 번호를 딴 사람처럼요. 만약에 진짜 이제 오늘 제가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뭐 빠른 짧은 시일 시일 내에. 했더라도
효력이 그날부터 발효가 되니까. 정확히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해요.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 이후라고 항상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0일 동안 뭐 이렇게 좀 룩하다가 캔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생명보험도. 그러면은 이제 그 기간이 좀 지났다 그러면 완전히 100% 보장이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불 정도를 뭐 비상금으로 한번 만들어 놓는다고 계산을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10만 불을 우리가 10년 정도 모으려도 한 달에 834불 정도를 모아야 돼요. 네. 매달. 네. 834불을 넣어야 10년 동안 모아야 내 10만 불을 마련한다고요. 이자가 하나도 없었을 때. 네. 네. 근데 우리가 리빙 베니핏이라는 거로 내가 10만 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하려면 물론 이제 텀보험으로 기간성 생명보험으로 지금 준비할 때를 예를 네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보상금은 당연히 10만 불보다 훨씬 커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래서 50만 불 정도의 저희 생명보험을 가입했을 때 우리가 그래도 10만 불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는데 그럴 때 월 보험료가 54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834불을 10년 동안 내면서 보장을 바라는 걸 기다리는 것과 내가 54불을 내고 보험이 효력이 되면서 10만 불을 보장받고 사망했을 경우에 50만 불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죠. 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막 많은 분들이 사기 아니야? 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사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가스를 많이 먹는 차가 불필요한 차일까요? 만약에 트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라지스틱 같은 데서 큰 컨테이너를 몰아야 되는 트럭들이 가스를 많이 먹었다고 불필요한 차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고성능으로 빨리 달려가야 되는 목적의 자동차가 필요한데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불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조건 가스를 먹지 않는 차만 좋은 차냐고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즉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각 특성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랑 맞는 거를 어떻게 선택하냐가 관건이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가입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아니 리빙 베네핏은 뭐 암 같이 뭐 큰 어떤 질환을 갖고 계셨을 때만 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암과 같은 질환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질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하고 뇌졸중하고 그리고 심장병이에요. 이거를 3대장이라고 보통 불러요. 네. 한국에서는 보험에서. 그 3대장은 리빙 베네핏에서 당연히 커버를 해요. 네. 그리고 주요 장기 이식부터 당뇨가 심하셔서 눈. 실명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 것까지 커버가 돼서 다양하게 리빙 베니핏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저만 해도 사실 제가 이제 지금 40대인데 네. 작년 팬데믹 시즌에 좀 제 지인들 분 중에서 이런 좀 중대 질환이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중에 제일 지금 기억나는 분이 40대 초반인데 뇌졸중이 오신 거예요. 그 뇌혈관이 이제 계란만큼 하나가 커져가지고 쓰러지셨었는데 다행스럽게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치료 받으셔서 완쾌되셨어요. 네. 근데 처음에 수술 끝나고 치료 받을 때 막 당연히 카톡을 혼자서 못 하더라고요. 손가락을 못 움직이니까. 일단 뇌 쪽이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좀 불편해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좋게 다 됐나 보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보험이 제일 많은 분 중에 하나였어요. 뭐 장애보험부터 시작해서 건강보험도 제일 좋은 등급이고 뭐 다 무슨 여러 가지 보험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뇌졸중 치료 받으신 다음에 그 의료비 관련으로 발생한 좀 엑스트라 머니 페이먼트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갚긴 갚겠죠. 근데 액수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부담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보험이 많은데 그쵸, 부담이 보험이 돼? 많은데, 제 지인이 리빙 베니핏이 없던 거예요. 네, 그래서 리빙 베니핏이 없어서 마음고생을 좀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리빙 베니핏이 있다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의료비 관련 페이먼트가 사실 되게 쉽게 해결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이 내가 만약 갑자기 우리 집에 갑자기 누군가가 중대 질환이 발생했는데 그거 관련으로 비상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면은 저는 정말 리빙 베네핏 빨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로. 진짜 그러네요. 예,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에요. 사실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정 의미의 그 프로텍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말씀을 한 걸 듣다 보니까 이제 암, 뭐 뇌졸중, 이 3대 장애로 하신 것들을 그런 갑작스런 의료비 이런 거가 이제 리빙 베네핏이 있다 그러면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밖에 그 외에도 우리 리빙 베네핏이 있는 그 생명보험을 가입한다. 어떤 장점이 또 있겠습니까?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아, 그거 말고 또 있어? 그거 말고 또 있어? 이렇게 항상 사실 물어보시는데. 이거라도 충분한데. 그래서 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되게 집값이 막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만 사면 못 산다 하면서 이제 많이들 그렇죠.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지금 물건이 없어서 그렇죠. 하지만 알고 보면은 집은 많지만 돈이 없어서 이제 못 사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비싸서 못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이제 주택 구입을 할 때 약간 리빙 베니핏을 이용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주택 보호 목적이에요. 뭐냐, 이게 사람들이 이제 무슨 리빙 베니핏으로 무슨 주택을 보호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주택을 구입한다고 하면은 현금으로 일시불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15년이다 30년이다라는 기간을 잡고 이제 융자금을 천천히 갚아 나가시는 방법으로 주택 구입을 대부분 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살면서 이 융자를 갚아가면서 암과 같은 혹은 뇌졸중과 같은 중대 질환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든다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페이먼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페이먼 하기가 쉽진 않겠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가진 사람일수록 책임을 많이 져야 된다는 옛날 속담이 있듯이 페이먼을 못하는 것을 곧 나의 자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그렇죠. 집을 뺏길 수도 그렇죠. 있죠. 네. 그죠? 네네. 집을 뺏길 맞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면 집보험을 들어요. 왜 들을까요? 주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렇죠. 내 집의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 리빙 베네핏을 이용해서 주택 보호 목적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한다면 나의 주택 소유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중대 질환이 생겼을 때. 왜냐하면 아까 전에 암과 같은 네. 질환이 발생했을 때 소득이 줄 수 있다고 우리가 네. 동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장하고 생활비도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을 리빙 베네핏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것도 모두가 동의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실제 케이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50세 부부셨어요. 네. 네, 50세 부부셨는데 주택 구입하셨거든요. 근데 몇 년 있다가 아내분께서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두 분이서 함께 버시는 소득으로 네네. 주택 융자를 갚고 계셨어요. 예산 자체가. 그래서 한 분이 주택 융자를 함께하지 못하시면 한 분이 너무 책임지기 버거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리빙 베니핏을 클레임을 하셨어요. 리빙 베니핏 그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100만 불짜리를 가입하셨었거든요. 어이구야. 30년 동안. 네. 왜냐하면 어차피 집 융자도 30년이었으니까. 그래서 50만 불의 리빙 베니핏을 지급받으셨어요. 어이구야. 오. 예. 그래서 뭐 생활비는 뭐 당연하고 주택 융자 걱정 없이 치료 집중하셨고 진짜 건강하게 회복하신 다음에 한 분의 모기지 상환 다 하셨습니다. 야, 예.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이분이 보험료를 월 얼마 내셨냐면요. 199불 내셨어요. 이야. 야. 자, 199불 내시고 리빙 베니핏 지급 받으셨고 생명보험은 바로 이제 중단하셨죠. 더 이상 뭐 보험료를 내실 이유가 없으셨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리빙 베니핏이 있다면 암과 같은 중대한 질환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지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굉장히 중요한 있는 부분이네요. 거군요. 네. 예. 저희 좀 연락을 드릴게요. 아유, 언제든지 주세요.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예, 됩니까? 전화번호 주세요. 제 연락처는 네. 저 213-800-4256이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채널을 보실 수 있어요. 저 그레이스송 스토리라고 이렇게 쓰시면은 제 많은 영상 보실 수 있고요. 웹사이트는 구글에서 gracesongus.com 검색하시면 다양한 보험과 더불어 은퇴계에게 필요한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Great Song Story 유튜브 찾아보실 수 있고요. 전화번호 213-800-4256번 213-800-4256번입니다. 네. 구글에서 Great Song us.com을 검색하시면 또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전문가분이 그레이송님과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정말 내가 딱 맞는 보험 플랜을 아마 만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또 차분하시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상담받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요. 그레이송. 공감하시는 거 보셨죠? 나한테 유리 씨 혼자라서 생명법을. 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함께했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